봄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74세 이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든 탓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20평 남짓한 이 아파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정순이 홀로 지키고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어 우편함을 확인하는 순간 정순의 손이 얼어붙었다. 하얀 봉투 위에 선명하게 찍힌 빨간 도장. 고소장 도착. 이 네 글자가 정순의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순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정순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고소 내용은 지속적인 층간소음 피해. 피고소인 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74세 이정순. 고소인은 바로 아래층 402호에 사는 부부였다. 정순은 손이 떨려 고소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층간소음? 자신이? 출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조용히 TV나 보고 식사하고 낮잠 자는 것이 전부인데 층간소음이라니.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지속되는 발걸음 소리. 무거운 물건을 끄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리. 부엌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소음. 피해 일지는 무려 3개월치나 되었다. 정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새벽 2시? 자신은 그 시간이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다. 혈압약 때문에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 정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래층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어젯밤에도 새벽 3시 12분에 문자가 왔다. 또 뛰시는 거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잠든 시간에 보낸 문자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가 자신을 모함하는 걸까? 아니면 아래층이 미친 건가?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정수는 고소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피해액은 위자료 5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남편 장례 치르고 장남한테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500만 원이라니. 그것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혈압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점심을 먹을 수도 없었다. 정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래층 402호 초인종을 눌렀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손가락이 버튼에 닿았다. 몇 초의 정적 후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갑게 얼어붙은 표정으로 정순을 내려다봤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 맞아? 소음 내는 할머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남편 뒤로 다가왔다. 두 사람의 눈빛은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정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아래층에 피해를 드렸다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모르는 일이라서요. 혹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뵙고. 남자가 정순의 말을 끊었다. 오해요? 할머니 저희가 CCTV로 확인했어요. 배관 소리 아닙니다. 진짜로 윗집 발걸음 소리 맞아요. 여자도 거들었다. 저희 둘 다 밤샘 근무하는 직업이에요. 집에서 일해요. 근데 매일 새벽만 되면 쿵쿵쿵 뛰어다니시잖아요. 정수는 손을 모으며 애원했다. 저는 밤 십시면 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평생 습관이에요. 저 혼자 삽니다. 정말 새벽에 뛸 일이 없어요. 남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럼 귀신이 뛰나요?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3개월이에요. 3달 동안 매일 밤 시달렸어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소음 측정 앱이 열려 있었고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된 데시벨 수치가 보였다. 새벽 2시 47분 68데시벨, 새벽 3시 12분 72데시벨, 새벽 2시 반 65데시벨. 정수는 그 기록들을 보며 입이 바짝 말랐다. 자신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간들이었다. 정말 저는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남자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할머니 노인분들은 본인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혹시 목류병 있으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어쨌든 저희는 이미 고소 넣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합의하실 거면 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다. 정수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정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다. 억울함과 분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부은 눈으로 관리실을 찾았다. 혈압이 올라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이 억울함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관리실에는 50대 중반의 관리실장이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정순을 보자 관리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503호 할머니시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 자신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 혹시 관리실에 신고 기록이나 다른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 관리실장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다.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 신고 기록이 떴다. 관리실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 실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윗집 그러니까 할머니 댁 층간소음 신고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관리실장이 모니터를 돌려 정순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빼곡한 신고 기록이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쌓여 있었다. 3월 17일 새벽 2시 47분 503호 층간소음 신고. 3월 18일 새벽 3시 12분 503호 층간소음 신고. 3월 19일 새벽 2시 33분 503호 층간소음 신고. 매일같이 그것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 시간에 화장실도 잘 안 가요. 밤에 일어나면 잠 못 자서 저녁 8시 이후로는 물도 안 마시고 자요. 관리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정순이 눈을 크게 뜨고 관리실장을 쳐다봤다. 관리실장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건물 출입 기록이었다. 할머니 댁 출입카드 기록인데요. 신고가 들어온 시간대랑 거의 일치하게 출입 기록이 찍혀 있어요. 정수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화면에는 503호 출입카드로 찍힌 새벽 시간대 출입 기록이 수십 건 나열되어 있었다. 3월 17일 2시 43분 입실. 3월 18일 3시 8분 입실. 3월 19일 2시 29분 입실. 관리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혹시 밤에 외출하시거나 그러시나요? 정수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 아니요, 저는 밤에 절대 외출 안 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낮에도 잘 안 나가는데 밤에 나갈 리가 있나요? 관리실장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정말 이상한데요? 출입카드가 2개 발급되어 있으니까 혹시 하나를 어디 두셨거나 아니면. 그 말에 정순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무언가가 스쳤다. 몇 달 전 대청소를 했을 때였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출입카드가 평소 두던 곳에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때는 집 어딘가에 떨어뜨렸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차피 예비카드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다. 아래층 부부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 복도에서 마주치면 째려보듯 쳐다보던 것이.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출입카드가 도난당한 건가? 누군가 자신의 카드로 집에 들어오고 있는 건가?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이란 서랍은 모조리 뒤졌다. 옷장, 신발장, 부엌 찬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잃어버린 출입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졌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누군가 자신의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새벽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관리실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출입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03호 출입카드로 새벽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확히 아래층 층간소음 신고 시간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 이 집에 침입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녁 식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공포가 엄습했다. 자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 이 집에 들어온다. 자신의 침대 곁을 지나다닌다. 자신의 부엌을 뒤진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정수는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어락이 제대로 잠겼는지 체인도 걸어두었다. 밤 10시가 되었지만 정수는 잠들 수 없었다. 평소라면 약을 먹고 골아떨어졌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수는 일부러 약을 먹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기로 했다. 불을 모두 끄고 암흑 속에서 숨을 죽였다. 만약 정말 누군가 들어온다면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밤 11시, 12시, 1시가 지나갔다. 정수는 졸음과 싸우며 버텼다. 몸은 피곤했지만 긴장감이 잠을 쫓아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정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집중했다. 바람소리, 배관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TV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새벽 2시 40분. 그때였다. 아주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현관 쪽에서 들려왔다.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소름이 쫙 돋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소리는 분명 도어락을 여는 소리였다. 출입카드를 리더기에 대는 삑 소리. 그리고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정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누군가 정말 들어오고 있었다. 정수는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 뒤에 숨었다. 문틈 사이로 거실을 내다봤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신발을 벗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정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인간의 움직임이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찬장을 뒤지는 소리도 들렸다. 정수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저 남자가 새벽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해서 층간소음을 낸 것이다. 자신은 그 시간 내내 잠들어 있었고 아래층은 윗집 할머니가 뛰어다닌다고 착각한 것이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경찰에게 전화하려고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경찰서입니까? 지금 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정수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소를 알려주고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바로 보내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정수는 문 뒤에서 계속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남자는 부엌을 뒤지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다. 서랍장을 열고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현금을 찾는 것 같았다. 정수는 이를 악물었다. 수중에 있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비상금으로 모아둔 50만 원이 거실 서랍에 있었다. 남자가 그것을 찾아내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불빛이 서랍 안을 비추더니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기척이 났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경찰은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정수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았다. 남자는 집안을 한 바퀴 더 둘러보고 있었다. 안방 쪽으로 발걸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정수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만약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74세 노인인 자신이 저 건장한 남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 현관 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관리실장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함께 온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경찰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정수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경찰 3명이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다. 남자는 결국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그제야 그동안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관리실장이 황급히 정순을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두려움, 안도감,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경찰은 남자의 주머니를 수색했다. 정순의 출입카드가 나왔다. 그리고 현금 50만 원도 나왔다. 이게 할머니 집 출입카드 맞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에 없어진 카드였다. 경찰은 남자에게 신원을 확인했다. 33세 김모 씨. 무직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순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층간소음으로 고소당한 것, 자신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 관리실에서 이상한 출입 기록을 발견한 것, 오늘 밤 일부러 깨어 있다가 침입자를 목격한 것.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침입 흔적이 뚜렷하다며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경찰서로 출두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자 눈이 퉁퉁 부었지만 진술을 해야 했다. 형사들은 친절하게 정순을 맞이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건물 CCTV를 확보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아파트 현관 로비가 보였다. 새벽 2시 43분.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계단으로 향했다. 형사가 말했다.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CCTV를 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5층 복도 CCTV였다. 남자가 503호 앞에 멈춰섰다. 주머니에서 출입카드를 꺼내 도어락에 댔다. 문이 열렸다. 정수는 화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남자가 자신이 잠든 사이 집에 침입한 것이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약 20분 후 남자가 다시 나왔다. 같은 경로로 계단을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사라졌다. 형사가 다른 날짜의 영상도 보여주었다. 3월 17일, 18일, 19일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남자는 거의 매일 정순의 집에 침입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 남자 김모 씨는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입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독거노인 가정을 털다가 잡혔었어요. 출소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정수는 입이 바짝 말랐다. 상습범이라니. 자신의 집을 몇 달 동안 드나들며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이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다. 어젯밤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순의 출입카드, 현금 50만 원, 그리고 몇 가지 소소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금반지 한 쌍, 남편의 유품이던 손목시계, 작은 골동품 도자기까지. 정수는 그것들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금반지였다. 형사가 말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결국 자백했습니다. 할머니 집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독거노인 가정도 몇 군데 더 털었다고 합니다. 출입카드를 훔쳐서 새벽에 침입하는 수법이었어요.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다니.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가. 형사가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말을 이었다. 김 씨가 한 말이 있는데요. 윗집은 조용해서 털기 좋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할머니가 밤에 푹 주무시니까 들킬 걱정이 없다고요. 정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조용히 생활한 것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다. 형사가 위로했다. 할머니, 이번 사건으로 김 씨는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중형을 받을 겁니다. 재범이라 집행유예도 안 나올 거예요. 정수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이 밀려왔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층간소음으로 고소당하고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몇 달 동안 범인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형사가 정순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아래층에도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소는 자동으로 취하될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고소가 취하된다고 해서 상처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아래층 부부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갑고 적대적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다. 치매 검사를 받으라던 모욕적인 말도 귓가에 맴돌았다. 정수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출입카드는 새로 발급받기로 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에 402호를 방문했다. 정순도 함께 동행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칠 전과 똑같이 냉랭한 표정의 남자가 문을 열었다. 경찰복을 본 순간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503호 관련 층간소음 건으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어줬다. 드디어 경찰도 윗집 할머니가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건가 싶었던 것이다. 거실에는 여자도 앉아 있었다. 노트북으로 일을 하던 중이었는지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다. 형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새벽 소음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졌습니다. 남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윗집 할머니가 맞다는 거죠?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503호 이정순 씨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요?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503호에 침입하는 모습. 20분 후 나오는 모습. 영상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아래층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503호에 침입한 절도범입니다. 이정순 씨가 주무시는 동안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고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소음은 이정순 씨가 낸 게 아니라 이 침입자가 낸 겁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형사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침입자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천천히 발끝으로 걷거나 살금살금 움직이면 무게 중심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바닥에 진동이 더 크게 전달됩니다. 게다가 냉장고 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 같은 게 새벽에는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여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침입자는 어젯밤 체포됐고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정순 씨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밤 자는 사이에 집에 침입당했으니까요. 그 말에 아래층 부부는 할 말을 잃었다. 침묵이 흘렀다.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남자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해였습니다. 이정순 씨는 여러분이 신고한 시간에 항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정순을 돌아보았다. 정순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럴 줄은. 형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고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서로 상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정순 씨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정순 씨가 절도범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는 명함을 2장 남기고 자리를 떴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다. 여자가 황급히 말을 건넸다. 할머니 잠깐만요. 정순이 멈춰섰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실 리 없다는 걸 한 번이라도 의심해 봤어야 하는 건데. 남자도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할머니를 범인으로 몰아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래층 부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화가 나는 것도 맞았다. 석 달 동안 억울하게 범인 취급을 받았다. 고소장까지 받았다.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
그 시간 동안 정순이 느낀 수치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새벽마다 소음에 시달렸던 건 사실이었다. 프리랜서로 밤샘 작업을 하는 그들에게 새벽 소음은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일도 할 수 없고 건강도 나빠진다. 그들은 진짜 원인을 몰랐을 뿐이었다. CCTV로 확인했다고 했지만 그건 아파트 복도 CCTV였고 윗집 출입 기록이 신고 시간과 일치하니 당연히 윗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고소는 바로 취하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도 연락해서 모든 절차 중단시키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남자도 덧붙였다. 저희가 할머니께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됩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처가 깊어요. 제가 74살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혈압도 오르고 병원도 몇 번 갔어요.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오해 풀렸으니 이제 잘 지내요. 정수는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억울함, 분노, 두려움, 외로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정수는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자식들이 가까이 살았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혼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일인 줄 몰랐다. 다음 날 아래층 부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에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왔다. 정수는 그들을 거실로 들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내왔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희가 어젯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한 번이라도 직접 찾아뵙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야 했는데 감정적으로만 대응했어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이해해요. 실제로 소음이 있었으니까 화가 나셨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무엇이든 확실히 확인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여자가 덧붙였다. 할머니,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냥 이제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다가 돌아갔다. 문을 닫은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소는 취하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아래층 부부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고소 취하 확인서가 우편으로 도착했다. 정수는 그 서류를 보며 한시름 놓았다. 최소한 법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여전했다. 밤만 되면 불안했다. 혹시 또 누가 침입하는 건 아닐까? 도어락을 5번씩 확인하고 체인도 걸고 현관에 의자까지 갖다 놓았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조그만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겠다. 며칠 후 담당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사건 처리 결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받으며 긴장했다.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용의자 김모 씨는 주거침 입절도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죄도 추가로 밝혀졌어요. 할머니 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수는 놀라서 물었다. 다른 곳도요? 형사가 대답했다. 네, 같은 수법으로 최소 15건 이상의 절도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주로 노인 혼자 사는 집이나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삼았어요. 낮 시간에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관찰하다가 혼자 사는 집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틈을 노려 출입카드나 열쇠를 훔치고요.
정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범죄가 이렇게 흔하다니. 형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의 범죄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1인 가구를 노린 절도가 심각해요. 범인들은 한 번에 많이 훔치지 않아요. 소액만 가져가거나 냉장고 음식만 먹고 가거나 그래요. 그러면 피해자가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할머니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번지기 전까지는 범행이 계속되는 거죠.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형사도 동의했다. 맞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보안 의식이 약한 편이고 신체적으로도 약하니까 범인들이 노리는 거예요. 게다가 혼자 사시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정말 비겁한 범죄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나마 할머니는 침입자를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셔서 잡혔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해요. 계속 당하면서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가 추가로 설명했다. 용의자 진술에 따르면 할머니 집은 조용해서 털기 좋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대요. 노인 혼자 사니까 위험하지 않고 깊이 주무시니까 들킬 염려도 없고 게다가 혈압약 드시는 거 확인하고 더 안심했대요. 약 드시면 더 깊이 주무시니까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일상을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 섬뜩했다. 형사는 계속해서 범죄 수법을 설명했다. 침입자가 소리를 최소화하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로 무게를 분산시켜요. 그런데 침입자는 발끝으로만 살금살금 걸으니까 무게 중심이 한 점에 집중됐어요. 그러면 바닥에 전달되는 진동이 오히려 커지고 더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특히 새벽 정적 속에서는 더 크게 울려 퍼지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들렸던 거군요. 형사가 맞다고 대답했다. 네, 게다가 냉장고 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 이런 생활 소음들은 새벽에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낮에는 주변 소음에 묻혀서 잘 안 들리지만 밤에는 다르거든요. 아래층에서는 당연히 윗집 할머니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줄 알았을 겁니다. 출입 기록도 503호로 찍혔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집에서 불안하시진 않으세요? 혹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냥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형사가 당부했다. 할머니,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보안은 철저히 하시고요. 출입카드도 새로 발급받으시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세요. 정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평화로워 보이는 아파트 단지.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노인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타겟이 되는 세상. 정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나이 들어 약해진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한 달이 흘렀다. 정순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현관문에는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었고 이중 잠금 장치에 체인까지 2개나 달렸다. 현관 천장에는 작은 CCTV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24시간 녹화 중이었다. 거실 창문에도 방범창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아들이 비용을 부담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당연한 거라고 했다. 정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관리실과는 비상 연락망이 구축되었다. 정순의 휴대폰에는 관리실 직통번호가 단축번호 1번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관리실장은 매일 저녁 9시에 안부 전화를 걸어주기로 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건물 전체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각 층 복도에 CCTV가 추가 설치되었고 야간 경비 인원도 2명으로 늘어났다. 정수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밤만 되면 불안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어났고 현관문을 몇 번씩 확인하러 나갔다. 악몽도 자주 꾸었다. 검은 그림자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꿈,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정수는 거실로 나가 따뜻한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그 남자는 감옥에 있다고. 집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아래층 402호 부부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여자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할머니 요즘은 괜찮으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정수는 괜찮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자신도 그 상황이었다면 오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며칠 후 402호 부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남자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정순 앞에 앉아 진심으로 사과했다. 할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다.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도 그날 밤 경찰차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설마 할머니 댁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고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자도 고개를 숙였다.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한 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정수는 그들을 용서했다. 사실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 그들도 피해자였으니까. 석 달 동안 매일 밤 시달린 것도 사실이었고 그 소음이 진짜로 윗집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수는 차를 내왔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매주 화요일 오전 정수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귀찮아 거의 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경로당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친해졌다. 정순의 사연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순을 보면 안부를 물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는 괜찮으세요? 정순은 그럴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했다. 경로당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정순과 특히 친해졌다. 순자는 정순보다 2살 많은 76세였는데 비슷한 처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것도 같았다. 두 사람은 금방 마음이 통했다. 순자가 어느 날 말했다. 정순 씨,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요새 혼자 사는 노인 놀이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끼리라도 서로 챙겨줘야죠. 그 말에 정순은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서로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로 약속했다. 정순의 일상은 조금씩 리듬을 되찾아갔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을 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점심 후에는 짧은 산책을 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30분이 걸렸다. 저녁에는 순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9시에 관리실장의 안부 전화를 받고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정순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았다. 집은 안전했고 주변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이 되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순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배웠다. 정순은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예전에 정순은 조용하고 소심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 집 안에만 숨어 지냈다. 하지만 지금의 정순은 달랐다. 눈빛에 힘이 있었다. 당당함이 있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것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현명해진 것이었다. 정순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잘 버텼어. 앞으로도 잘 버틸 거야.